안녕하세요. 항상 1% 부족한 듯 정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정치타파입니다.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당선된 송영길 당대표의 포부와 말끝마다 정권 교체를 애원하고 다니는 직업이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 이분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칭찬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미얀마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동참한 소식과 진보농객 숙향기 문명칼럼 15번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돌아온 이나땡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이야기가 다소 지루하시겠지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정치타파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당선이 되어 금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냐 민주당 정부냐고 할 때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라는 방점이 그동안 많이 약했던 건 사실이다. 자, 정책도 당보다는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민주당 당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본인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7 보궐선거를 통해 매서운 회초리를 내린 민심을 잘 수용해서 민주당이 변화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과 소통을 확대해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의 역할은 말보다는 실천이고 실행입니다. 자, 본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행일치를 말씀하시니 민생과 개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혁신적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님 열심히 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정치타파가 드리겠습니다. 박수 3번. 자, 그리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KBS 1호 진단에 출연해 내년 대선에 대한 애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분은 항상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합니다. 막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렇게 되도록.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극찬을 해 주었습니다. 아주 큰 칭찬을 했는데, 자,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는 다소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아마도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이재명 지사에 대해 기본소득 등 각종 이슈 선점 능력이 탁월하다고 설명하면서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시절에도 이재명 지사를 두고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감수를 잘한다고, 그리고 머리가 빨리빨리 도는 사람이라고 호평을 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이날에도 이재명 지사를 언급하며 재주가 많은 사람, 그리고 변신에 굉장히 능한 사람, 그리고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능력이 탁월한 사람 등등등 평가를 내리며 이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이재명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야권, 야 너희들 이재명 경계해라,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윤짜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까칠한 평가를 했습니다. 원래 성격이 까칠하니 까칠한 평가를 했겠죠, 윤짜장이. 특히 2002년 1에서 2%의 지지율만 가지고 대권을 거머쥐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지지율 1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지율은 항상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변합니다. 자, 동시에 윤 전 총장을 향해 했던 별의 순간이 왔다는 평가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며 그 별의 순간을 어떻게 전개할지는 지켜볼 일이라며 5월 중순 무렵 대성 행보 개시를 예측했습니다. 자, 오다를 준 것 같아요. 윤 총장한테 5월 중순부터 행동 개시하라고. 자, 들려오는 것을 보면 윤 전 총장이 대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좌중도 및 수구들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만약에 입당을 택한다면 아니란 방식이라고 했지만 제3지대로 나온다면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이 아닌 제3지대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데요. 자, 아마도 정치타파의 생각으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자, 윤 춘장이 쉽게 말해서 내 말 듣고 내 밑으로 들어와야 정치할 수 있고 대권 갈 수 있다라는 무언의 압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을, 윤 춘장을 평가할 때 까칠하다, 까칠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한 게 아닌지 싶은데요. 자, 달콤한 말을 주면 분명히 말을 안 들으니까 좀 센 말, 까칠한 사람, 나한테 오면 순하게 다독거려 줄게, 뭐 그런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얀마의 아픔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가 세계 지방정부연합과 함께 미얀마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지속해서 자행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탄압과 체포, 살해에 직면한 미얀마 국민과 선출된 대표들에게 깊은 연대를 표명한다며 체포된 민주 인사들의 석방과 모든 미얀마 시민의 기본권, 특히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미얀마의 아픔, 상황 이런 것이 남의 일 같지 않는 건, 자, 우리에게는 동족살인의 아픔이 있는 대한민국 광주에서 벌어진 5.18 민주화운동, 그 사륙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기에 미얀마 시민들이 지금 자유를 향한 투쟁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미얀마의 이런 자유에 대한 투쟁의 성과로 자,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가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숙향기 문명 칼럼 그 15번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 제목은 이재명의 언어, 정치인의 언어 편인데요. 자, 정치타파TV에 실체를 알 수 없는 베일 속에 쌓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게스트냐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이나땡의 목소리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소 지루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5번째 숙향기 칼럼, 이재명의 언어, 정치인의 언어. 정치인의 언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일단 단정적, 확장적 표현을 피하고 여지를 남긴다. 보통 이런 데 쓰는 단어가 검토, 추진, 고려 이런 말들이 따라 붙는다. 다음에는 복선을 깔고 여운을 남긴다. 또한 직설적 화법보다 간접 화법을 즐긴다.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남의 말을 인용한다. 나중에 자기 발언이 문제가 되면 진위가 왜곡되었다거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빠져나간다. 정치인의 이런 화법은 언론에게도 좋은 먹잇감이다. 상상력을 발휘하고 각종 소설을 쓸 공간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유튜브 공간이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요즘엔 유튜버들에게 정치인의 본심을 헤아리는 상상력이나 예지력은 조회수 늘리기 위한 좋은 소재이기도 하다. 그런데 통상 이런 정치인의 화법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다. 노무현, 유시민, 이재명이 바로 그들이다. 그중 이재명의 언어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통상적인 정치인의 화법을 뛰어넘는다. 직설적이고 단정적이고 논리적이고 구체적이고 때로는 격정적이고 때로는 서사적이면서 때로는 간명하다. 격정적인 면은 노무현의 언어를 닮았고 논리적이면서도 간명한 면은 유시민의 언어와 비슷하지만 그러면서도 결이 다르다. 4월 29일 서울신문의 기사를 따라가 보자. 최근 여권에서 20대 남성의 표심을 붙잡기 위해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검토를 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는 발언이다. 그중 기사 일부를 인용해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청년 세대는 공정을 원하지 특혜를 원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 청년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도 다르다. 열심히 일해서 대출받아 집 사고 결혼하는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다며 사회의 성장판이 예전 같지 않아 선택지는 줄었고 부모의 재력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신분제에 가까운 세습 자본주의가 심화되었다. 노동에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식과 비트코인에 열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회의 총량이 적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그만큼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세대 갈등도 성별 갈등도 이런 시대적 환경 조건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짧은 기사에는 무수한 이재명의 언어가 담겨져 있다. 공정과 특혜, 사회의 성장판, 선택지가 줄다, 세습 자본주의, 기회의 총량, 불공정에 대한 분노. 만일 이런 어휘들을 다른 정치인이 말했다면 울림이 있었을지 질문을 던져보면 고개를 젓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위 기사에 달린 2,000개가 넘는 무수한 댓글 중 한 줄의 댓글이 그 답을 대신해준다.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언어는 바로 자기가 살아온 삶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는 점을 이 댓글은 간명하게 풀어쓰고 있다.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실생활에 천착한 각종 정책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점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을 우려하고 튀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혼자 앞서 나간다고 화살을 날리고 흑사천적까지 난무하지만 이재명의 지지 기반은 갈수록 두터워진다. 그것은 삶의 과정에서 나온 진정성과 구체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오늘도 이재명의 언어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그것이 향하는 방향은 국민들의 마음속이다. 이재명의 언어가 국민들의 마음 밑바닥까지 스며드는 날, 대한민국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다.